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장 종료 직전에 LG화학의 4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4년짜리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어느 파나소닉 향이냐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살펴보면 삼성의 조현열 연구위원은 양극재 신규 수주를 공시했다. 고객사는 미국이며 계약 물량은 총 11만 톤. 계약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4년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뭐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26년도부터 해서 29년도까지의 좀 세부적인 이 수량이 몇만 톤인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실 때는 고객사는 파나소닉으로 추정된다.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이게 나왔었죠. 디일렉에서 한 보름 전에 파나소닉 양극재로 소입경 양극재 공급사로 낙점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다결정 대입경하고 중입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캔자스 공장이 신규 공장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소입경은 LG화학이 1순위다. 그리고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등도 파나소닉이 폭넓게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중입경, 대입경은 이때도 안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조현열 위원장은 이거에 따른 실제 음, 양극재 공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여기에서는 또 여기 보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뭐 상대방은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법인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파나소닉 향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입경, 대입경도 좀 따로따로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주 공급사, 이제 대입경, 중입경을 할 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LNF라고 많이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전에 좀 애매한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테스트하는 이쪽 파나소닉에서 저울을 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가능성은 당연히 LNF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로는 NCA 양극재를 스미토모가 원래 하고 있었는데 NCMA 양극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 양극재 업체한테 발주 진행 중이며 첫 사례로 생각된다. 추가 수주 업체로 나타날 것으로 이게 전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의 북미 관계에 있어서 모든 트림에 파나소닉 양극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원래는 제일 스탠다드 모델이 LFP가 그 어디죠? CATL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지금 파나소닉으로 변경되고 어차피 내년도에 지금 세미 트럭도 있고 사이버캡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의 캐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기 지금 테슬라 향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향과 내연차 향 이것들이 너무나 다르다. 이제 원래부터 좀 달랐었지만 내연차들에 대해서 더 집중되기는 IRA 보조금 덕분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제 내연차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간 상태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G화학도 왜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은 원래 LG화학이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했었단 말이에요. NCA 90 하이니켈을 원래 LNF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가 2, 3년 정도 하다가 LG화학하고 더블 벤더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대폭 그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95% 하이니켈, 울트라니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F가 지금 단독으로 물량을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LG화학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양극재 밸류체인에 분명히 LG화학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LNF가
이쪽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개 업체를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미토모를 탈락시키고 못 전환을 시켰으니까 파나소닉도 테슬라 밸류 체인에 속해 있던 양극재를 쓰는 게 당연히 이 테슬라 힘센 테슬라에서 지정을 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그것의 일부분인 거고 이제 LNF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95% 니켈 하이니켈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당연히 똑같은 걸로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실제 컨콜에서도 LNF도 많이 이야기했었고 뭐 아무튼 그것들이 이제 연이어 나와 줘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LNF도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게 되면 양극재 4인방의 그 주식의 증감을 보게 되면 LNF가 가장 사실 LFP 이슈와 수주 이슈와 이런 흑자 전환 이슈 모멘텀도 같이 다 가져가면서 물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나머지 친구들 올랐었지만 상대적 갭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보게 되면 또 결국은 비슷한 롱텀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수추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포스코 퓨처의 메코프로비엠이 잘 버텨주는 게 모두에게 더 좋고 어쨌든 뭐 이런 움직임도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 계속 또 오르다 내리다 하겠지만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뭐 옵션 만기일도 거쳐서 좀 많이 올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CATL 주가가 지금 완전 리튬이 완전히 또 9만 달러까지 갔죠. 그래서 너무나 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ESS가 많이 양극재 업체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은 뭐 LFP 하고 있는 애들은 솔직히 LNF밖에 없고 나머지는 오버슈팅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정원석 연구위원이 그런 것들이 왜냐면 또 기반에서는 셀 회사들은 이런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이제 오른 게 합당화되지만 소재 업체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판가도 올려주고 하는 Q의 상승까지도 이제 주문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리튬이 너무나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뭐 역대급까지는 아니죠. 한 2, 3년 전에 완전히 급등해서 홍역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극재 업체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약간 슈팅 간 것을 좀 오버슈팅 간 것을 이것들이 리튬이 무마해주고 있고 리튬 환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리튬이 올라주면서 CATL도 ESS 시장에서 뭐 5세대 리튬 인산철 뭐 이런 것도 밀도가 더 높은 5세대도 이제 양산 돌입했다라고 하고 이런 소재도 결부해서 이 리튬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주면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브라 인산도 올라주면서 이 배터리 주문이 요즘에 또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막 풀가동하고 있고 오랜만에 2차전지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고 저 역시도 많이 오늘도 좀 자산이 올라주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아무튼 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이 지금 계속 터지는 것들이 전부 다 테슬라 밸류체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ESS 다 테슬라 거죠. 이것도 파나소닉 다 테슬라 거죠. 말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결국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이 여느 때보다 IRA 보조금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지난 영상 꼭 봐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도 너무 자산을 크게 회복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